4라운드는 이 롱비치 시가지 서킷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울퉁불퉁한 이런 시가지 서킷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직선 구간을 앞두고 돌아 나오는 마지막 헤어핀 코너, 그리고 1번과 2번 코너, 즉 이렇게 넓은 논폭에서 좁아지는 병목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이 난코스에서 집중적으로 연쇄 추돌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날고 오기는 이 심레이서들과 리얼 레이서들의 뛰어난 반응 속도에도 코앞에서 일어나는 이런 연쇄 추돌 사고는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관람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3대, 4대의 차들이 연쇄 추돌 사고에 휘말리는 장면을 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죠. 결국 경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갔던 DCT E 레이싱 팀이 4라운드의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열린 5라운드 경기는 역대 열렸었던 AMX 챔피언십의 모든 라운드 중에서 가장 이변도 많고 보는 즐거움도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각 팀의 3명의 모든 선수들이 다 교대로 내구 레이스를 치르는 경기였었는데요. 실제 내구 레이스에서 드라이버들이 교체되는 그 순간은 사실 굉장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이 심레이싱 AMX의 5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체인지 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다음 주자는 따로 별도로 팀마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리드에서 대기를 해야만 했고요. 피트에 정차를 시킨 그 전 주자가 차에서 내린 다음에 그 그리드로 와서 그 다음 선수와 터치를 해서 운전자 교대를 해줘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드에서 대기하고 있는 좀 쇼맨십이 강한 선수들의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바로 이 데저트 이글 선수의 푸시업 신고. 심레이싱이다 보니까 아주 민감한 페달 워크의 이 느낌을 찾기 원하는 선수들 중에 일부는 신발을 벗고 이 시뮬레이터에 탑승을 하는, 그래서 신발들이 앞으로 이렇게 쪼로로록 나와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였어요. 심지어 일부 선수들은 양말까지 벗고 정말 그 어떠한 이 방해 요소 없이 자기의 발바닥과 페달을 연결하는 이러한 이 맨발 투혼의 주행을 보였던 부분들도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50분간 치러진 내구 레이스에서는 아주 스마트하게 운영을 했던 아틀라스 e스포츠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실 마지막 주자가 바뀔 때까지만 해도 선두권에 없었는데요. 피트에 들어가서 마지막 주자로 바꿀 때에 이 연료를 적게 넣음으로써 피트 스탑을 더 짧게 끝내게 됐고, 그 이후로 이 김종겸 선수가 선두 위치로 경기장에 복귀를 한 이후에 한 번도 그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서 가장 먼저 체커기 피니시 라인을 받아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사실 이 50분간 치러졌던 5라운드는 무려 35포인트라고 하는, 기존 라운드에 15점 대비했을 때 2배 이상의 포인트를 한 번에 거머쥘 수 있는 좋은 반전 찬스였는데요. 그 결과 아틀라스 e스포츠 팀이 종합순위 3위로 뛰어오르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6라운드, 결국 6라운드는 심 드라이버 출신의 두 리얼 드라이버들의 라이벌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바로 김영찬 대 김규민 대 김영찬의 경기가 되었는데요. 이 두 선수는 DCT 레이싱 그리고 DCT E 레이싱이라고 하는 형제팀에 각각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리얼 드라이버로 활동하기 전부터 이미 심 레이싱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름을 날렸던 국내 탑 1, 2 자리이기도 했었고요. 이번 6라운드에서도 서로의 자존심을 건 초고속 배틀을 몇 번씩이나 이어갔었던 명장면을 펼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6라운드가 열렸던 스파 프랑코시암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르즈를 통과한 이후에 캐멜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긴 직선 구간에서 드래프팅을 이용해서 상대의 이 위치 싸움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기가 쉬운 구간이었는데요. 역시나 김영찬 선수와 김규민 선수는 이곳에서 서로의 순위를 몇 차례나 서로 주고받는 아주 이 명장면 배틀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캐멜 스트레이트에서 바깥쪽 코너로 공략 라인을 선택했던
김영찬 선수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김영찬 선수가 가장 빠르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게 됐고요. 김규민 선수가 그 뒤를 이어서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6라운드까지 온 종합 순위로는요, 현재 93포인트를 획득한 DCT 레이싱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4포인트 차이로 89점으로 2위를 따르고 있는 DCT E 레이싱 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12라운드를 통해서 누가 챔피언을 가져갈지 전혀 향방을 알 수 없는 근접전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고요. 5라운드에서 우승, 그리고 또 6라운드 역시 포디움 피니시로 마감을 했던 아틀라스 e스포츠 레이싱 팀 역시 종합순위 3위권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6점을 기록하고 있는 울산 DR 모터스포츠, 그리고 1점 차이로 바로 그 뒤를 잇고 있는 팀 BTC. 이렇게 선두권의 3팀, 그리고 4위권을 두고 또 2팀, 그리고 이제 그 뒤쪽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나머지 팀들이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 챔피언십 시즌 18라운드 중에서 이제 6라운드, 단 3분의 1만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초반전이 끝났고요. 중반전과 후반전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어지는 다음 라운드, 바로 7라운드의 이 챔피언십 경기는 바로 미국에 있는 라구나 세카. 지금 뭐 마츠다 레이스웨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웨더텍 레이스웨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유서 깊은 트랙이죠. 1957년에 완공이 된 라구나 세카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라구나 세카의 트랙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엄청난 고저차, 특히 우리에게는 그 코크스크루라고 알려져 있는 이 언덕을 올라갔다 바닥으로 어마어마한 낙차를 가지면서 떨어지는 시케인 구간, 이게 바로 이 라구나 세카의 명물 코너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차량들이 그 정말 블라인드 코너를 과감하게 공략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구경하는 그러한 재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라구나 세카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초고속 코너, 그리고 또 아주 페이스가 낮게 떨어지는 저속 코너 구간들이 빠르게 호흡이 연결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속도 영역대에 적응이 될 때쯤이면은 굉장히 다른 속도 영역대로 들어가야 되는,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꽤나 좀 까다로운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너들마다 각각이 굉장히 좀 많은 이 뱅크, 캠버라고 하죠. 기울어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트랙이기 때문에 어떠한 라인을 이용해서 그 어떤 원심력을 저항할 수 있는 이런 차의 이 바닥으로 눌리는 다운포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도 이 공략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용하게 되는 차량은 MAGTE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출력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이제 하부 쪽에서 이 발생되는 다운포스량이 기존에 있는 GT3보다 조금 더 높은 스펙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고속 코너 구간에서의 굉장히 좀 과감한 라인 선택이 가능한 그런 자동차이기도 하고요. 다운포스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이 고속 코너 구간들을 누가 조금이라도 더 빠른 코너링 스피드를 기록하면서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의 이 랩타임 단축 경쟁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각자 선호하는 레이스 트랙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7라운드는 이 심 레이서들이 경쟁하는 그 라운드거든요. 심 레이서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가장 좋아하는 최애 서킷으로 이곳 라구나 세카를 고른 선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구나 세카랑 가장 어떤 비슷한 패턴, 이 비슷한 페이스의 속도대를 보여주는 트랙이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전 라운드가 열렸던 벨기에에 있는 스파 프랑코샴 서킷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구나 세카를 고른 선수들이 한 명도 없길래 혹시 스파 프랑코샴을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지도 알아봤는데요. 한 명 있었습니다. 3위로 바짝 선두권을 추격하고 있는 아틀라스 e스포츠 팀의 임재혁 선수가 스파 프랑코샴 트랙을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많이 달려봤다는 사전조사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다음 7라운드에서 임재혁 선수가
반짝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전 개인적으로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 종합순위에도 뭔가 좀 새로운 국면의 변화가 다시 한번 찾아오는 건 전체적인 챔피언십의 이 향방에서 보다 재미있는 전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